저는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과 영양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상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요즘은 생으로만 드시기보다 살짝 익혀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실에서 수없이 본 장면은 조금 달랐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데도 피로감이 잘 안 풀리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장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매일 토마토를 드시는데도 순환이 개선되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 피로가 확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개인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질이 다르니까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식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토마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조합의 차이가 몸에서 흡수되는 성분을 크게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찬 상태로 드시는 분, 생으로만 계속 드시는 분, 기름 없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가볍게 익혀서 오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체감 효과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순환이 좋아지고 속이 편해지는 경험을 했던 이유도 조리 순서 하나, 식재료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토마토에 비트와 당근을 조금씩 더하는 방식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소화 부담은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라는 걸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를 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흡수를 돕고 몸 전체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비트의 질산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과 피로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들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릴까요? 작은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피로 회복 속도와 속 편안함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고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바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실천법입니다. 토마토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토마토를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지인 72세 김세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마토만큼 건강에 좋은 건 없다며 방울토마토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드셨는데 며칠 지나니 속이 차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변비까지 심해진 것 같아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보니 원인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냉장에서 바로 꺼내 생으로 드셨고 껍질이 단단한 방울토마토를 한 번에 여러 개씩 섭취하고 계셨어요.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찬 음식을 계속 드시니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토마토와 비트, 당근을 살짝 쪄서 블렌더에 갈아 주스로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섬유질은 부드러워지고 흡수는 훨씬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올리브 오일만 넣어서 함께 갈면 지용성 성분 흡수가 극대화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하루 종일 든든한 느낌이 이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답답함도 사라지고 장도 편해지셨다면서 이가 약해서 토마토 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준비하는 게 전혀 번거롭지 않다는 점도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토마토를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검증한 실전 원리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세진님처럼 여러분도 먹는 방식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속이 편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토마토의 흡수율을 2배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가열이 왜 토마토 흡수의 핵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라이코펜은 열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가열을 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몸에 훨씬 잘 흡수되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식품 영양 분야 연구들을 보면 토마토를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확실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익혀 먹었을 때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더 높게 측정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 개선, 피로 완화, 속 답답함 감소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69세 정아주님도 평소 토마토를 생으로만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불에서 짧게만 쪄서 블렌더에 갈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는데 위가 한결 편해졌고 토마토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일부 손실될 수 있으니 짧게만 가열하는 게 좋습니다. 찐 후 바로 블렌더에 갈면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되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토마토를 주로 익혀 드시는 편인가요? 그 다음으로 올리브 오일이 왜 흡수율을 완성하는지 설명드릴까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이 같은 성분들은 모두 지방에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마토를 많이 먹어도 기름 없이 먹으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가버릴 수 있어요.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장에서 흡수율이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처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이 혈관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혈관 탄력 유지와 피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4세 유미나님은 평소 토마토 주스를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 오일을 넣지 않고 드셨대요. 그래서 토마토를 블렌더에 갈 때 오일을 꼭 넣어보시라고 했더니 며칠 뒤 속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고 마신 뒤에 포만감도 더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스든 스무디든 상관없이 토마토와 함께 넣으면 됩니다. 다만 과다한 기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오일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번엔 비트를 토마토와 함께 먹었을 때의 효과를 말씀드릴까요? 비트에는 베타인, 안토시아닌, 질산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자연적인 순환 보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비트 성분이 혈류 흐름 개선과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68세 문아림님은 평소 손발이 차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토마토를 찔 때 슬라이스 비트 한두 조각만 함께 찐 뒤 블렌더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블렌더에 갈면 비트 특유의 강한 맛이 토마토와 섞이면서 부드러워져서 훨씬 마시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비트는 향이 강한 편이라 처음엔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비트 맛이 강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블렌더로 갈면 섬유질이 완전히 부서져서 부담도 거의 없고 흡수도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은 비트를 얼마나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당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 이것도 토마토의 라이코펜처럼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죠. 가열했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습니다. 67세 박소연님은 당근을 주로 생으로 드셨는데 장이 불편한 느낌이 자주 있었다고 하셨어요. 당근을 토마토, 비트와 함께 찐 뒤 블렌더에 갈아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 고소한 맛도 올라가고 장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생 당근은 섬유질이 단단해서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익히고 블렌더에 갈면 섬유질이 완전히 부드러워지면서 흡수도 빨라지니 일석이조입니다. 토마토, 비트, 당근을 함께 갈면 색깔도 아름다운 붉은색이 나오고 맛의 조화도 좋아서 아침 한 잔으로 마시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은 당근을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이제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쉽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어서 설명드릴까요? 아침에 토마토와 비트, 당근을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은 찐 후 블렌더로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겁니다. 이 방법은 준비가 간단하고 영양소 흡수는 극대화되며 소화 부담은 거의 없어서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비트는 얇게 슬라이스 한두 조각, 당근은 한입 크기로 썰어서 찜기에 함께 넣고 짧게만 쪄줍니다. 다 익으면 블렌더에 넣고 올리브 오일과 물 반 컵 정도를 넣어서 30초에서 1분 정도 갈아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주스가 완성돼요. 이가 약하신 분들도 씹을 필요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고 섬유질은 블렌더로 완전히 부서져서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비트의 질산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오일과 함께 블렌더로 갈리면서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전자레인지에 물을 뿌리고 랩 씌워서 잠깐만 돌려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70세 안미숙님은 아침마다 이 방법으로 주스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예전엔 아침에 식사를 하면 속이 무겁고 점심까지 불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스로 바꾸고 나서는 위가 편하고 오전 내내 든든한 느낌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준비가 간편해서 아침에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침에 이런 방식으로 채소를 드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로 토마토를 캔닝해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토마토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 생으로 두면 금방 물러지고 상하는데 간단하게 가열해서 병에 담아두면 냉장고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적당히 썰어서 냄비에 넣고 약불에서 졸이면 토마토 소스 같은 농도가 됩니다. 이때 마늘을 다져서 함께 넣으면 풍미가 더 좋아지고 보관성도 올라갑니다. 이걸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서 뚜껑을 꼭 닫고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아침에 빵에 발라 먹거나 수프 베이스로 쓰거나 블렌더 주스를 만들 때 넣기도 편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가열된 상태라서 섬유질이 부드럽고 흡수도 좋아요. 병을 끓는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사용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73세 한정민님은 토마토를 자주 사시는데 늘 남겨서 버리는 게 아깝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토마토가 많이 들어오면 한 번에 캔닝해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블렌더 주스에 넣거나 요리에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를 구입할 때 부담도 없어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다며 아주 만족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가 남았을 때 주로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와 계란을 곁들여 균형 있는 한 끼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에 브로콜리의 황 성분과 계란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영양 균형이 아주 좋아집니다. 특히 단백질은 항산화 조합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 한 끼로 먹으면 오전 내내 든든함이 유지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약불로 달군 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먼저 넣고 볶아줍니다. 채소가 부드러워지면 계란을 풀어서 넣고 살짝만 저어주면 끝입니다.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 치즈를 올려도 좋고 통밀빵과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까지 보충되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너무 센 불로 하면 계란이 딱딱해지고 채소도 타버리니까 중약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일도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65세 장민호님은 평소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는데 이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을 챙겨 먹게 됐다고 하셨어요. 준비가 간편한데 영양은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아침 식사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침 한 끼를 주로 어떻게 챙기시나요? 마지막으로 블렌더 주스에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는 응용법을 알려드릴까요? 기본은 토마토, 비트, 당근이지만 여기에 사과 반쪽을 넣으면 단맛이 더해져서 마시기 더 편해집니다. 바나나 반 개를 넣으면 농도가 진해지고 포만감도 올라가요. 시금치나 케일 한 줌을 넣으면 엽록소와 철분까지 보강됩니다. 견과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몬드나 호두를 함께 갈아도 좋습니다.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오메가3 지방산도 보충되거든요. 다만 너무 많은 재료를 한 번에 넣으면 맛이 복잡해지니 기본 조합에 한두 가지만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71세 송은이님은 처음엔 토마토, 비트, 당근만 갈아 드시다가 점점 사과, 바나나를 추가하며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셨대요. 이제는 매일 아침 다른 조합으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렌더 주스는 이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기 쉬워서 질리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스에 어떤 재료를 추가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토마토에 비트와 당근을 더해서 항산화와 순환과 소화와 피로 회복이라는 4가지 축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찐 후 블렌더에 갈아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마시는 방법이었죠.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셔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쪄서 블렌더에 갈고 오일을 더하고 비트와 당근을 소량만 곁들이면 몸에서 흡수하는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아지고 하루 피로가 덜 쌓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가 약해서 토마토 씹기 힘드신 분들은 이 방법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를 찬 상태로 생으로만 계속 드시면 속이 차가워지고 단단한 껍질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생기며 지용성 성분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피로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가 약하신 분들은 씹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아예 토마토 섭취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쪄서 블렌더에 갈고 오일을 더하고 비트와 당근을 조금씩 곁들이면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위장이 편해지고 하루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어서 이가 약하신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준비도 간단해서 아침에 부담이 없습니다. 블렌더 주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 적당량의 올리브 오일을 넣는 것, 그리고 만들자마자 바로 마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면서 영양소가 손실되니 가능하면 만든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셔도 되지만 당일 안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부터 토마토 블렌더 주스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